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에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주요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관망하고 코스닥은 매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매수한 날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 자동차주가 올라간 반면에 2차 전지는 약세.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제법 높은 종목군들이 또 엇갈려서 지수 자체가 어정쩡하게 움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면 우선 연준 인사들 발언이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한 5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대체로 보면 트럼프 때문에 경제 예측하는 게 어려워졌다. 근데 미국 경제는 강해. 그런데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게 좀 멈칫해서 추가 인하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미셸 보우만의 발언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 없다. 작년 12월로 금리 인하 사실상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해. 근데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인상 원래 매파기 때문에 그냥 발언 하나 보지 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지 이렇게 볼 텐데, 이 사람이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바가 그만두고 이 사람이 부의장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발언의 영향력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연준 인사들이 발언도 신중한 데다가 미셸 보우만이 이제 금리 인하 끝났어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트럼프도 곧 임기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좀 투자자들이 심란해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눌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다 눌렸어요. 우리 증시는 오히려 선전한 거예요. 예, 대체로 보면 낙폭이 적다라고 보기는 애매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좀 그동안 좀 올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흐름을 좀 완전히 깨지는 못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도 좀 있었던 게, 그 2차 전지 주가 오늘 이래저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저께 실적 공개되고 그 영향으로 막판에 밀렸는데 오늘도 돌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부진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즈음 돼서 실적 바닥 통과한 것 같아.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은 실적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어제 막판에 올라가서 제가 저거 아무리 봐도 일단은 별 재료 없이 수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특정 창구, 그러니까 메리츠 창구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금융투자 매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두기는 애매하고 수급 문제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뉴스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면 어제 시가로 그대로 돌아가세요. 예, 차트의 몸통이 어제 시가하고 똑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코스닥 지수 자체를 눌러버리면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나기도 어려웠고 또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메리츠 창구가 어제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매도는 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뭐 들어왔던 물량 다 팔았으면 더 빠졌겠죠. 근데 이게 쪼개서 파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별다른 재료가 안 나왔고 어제 시간에서도 이미 마이너스로 간 걸로 봐서는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호재가 숨겨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급 요인이었던 것 같다. 뭐 옵션 만기하고 연계된 그런 거였던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이 되고, 그게 하필이면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는 되게 강했죠. 어제 뭐 24조 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은 또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돼서 뭐 AI 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기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61선을 두고 있는 상태였고 그동안에 별다른 시세가 없었던 종목인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의 어떤 흐름을 하락으로 가는 것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기본적으로 이번 주 내내 좀 고전한 게, 아무래도
그 ADR이 120 넘어가면 과열이고, 근데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120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수와 별개로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가 어렵다, 많기 어렵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렇게 되고 다음 주는 계속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시장의 과열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다시 과열권으로 넘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열은 좀 쉽긴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위치 자체가 뭐 완전히 뭐 과매도냐 이것도 아니라서 다음 주에도 시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매수권은 일단 벗어났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 제가 아예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그냥 계속 연말부터 가는 애, 이게 이제 HBM의 연결고리가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가장 강한 편이죠. 그 60주선도 돌파가 됐고, 이제 120주선 바닥 잡고 돌아서면서 올라가네.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에 좀 올해 작년 12월 이후에 올라가는 듯 하는데 그냥 막혀 있는 애. 이게 이제 엔터주죠.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차트로 보면은, 차트에서 딱 보듯이 위아래가 좀 막혀 있는, 그렇다고 또 확 빠지는 종목도 아니죠. 어정쩡하게 가끔가다 한 번씩 움직이는 애. 그 다음에 2주 연속, 올해 들어서 2주 연속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기분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애.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의외로 좀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모건 일정도 있고 한데 주가는 이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놀고 있는 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도로 계속 고정돼서 가는지, 아니면 좀 변화가 역으로 바뀌게 되는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오늘 매도인데, 뭐 저 정도 매도는 그렇게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좀 관망을 했고, 코스닥은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저렇게 팔다가 하루씩 갑자기 확 매수했다가 또 팔다가,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량 매수하는 날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후반 결국 금요일은 이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는 393억 원 매도인데 삼성전자가 1,10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빼고 나면 또 한미반도체도 매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방산주, 이런 게 또 매도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열심히 사 모으는 모습. 이거 자동차, 그러니까 전차, 현대차, 기아, 하이닉스, 이렇게 세 개의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조선주가 좀 매수에 좀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4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면 금융투자는 대체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거든요.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는 거의 비슷하게 매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기관 쪽은 매도의 어떤 의미보다는 금융투자가 아무래도 연초에 좀 매도를 하니까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매수로 들어올 것도 같은데, 어쨌든 뭐 금융투자 매도 때문에 이렇게 잡혀버린 것 같고, 매수 1위가 하이브가 이제 매수 1위가 된 게 좀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2차 전자, 제약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에코프로뱅, ABL 바이오,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엔캠, 그러니까 2차 전자 바이오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매도에 좀 많이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하고 피팅, 그러니까 성광밴드, 태광 이런 거 이제 피팅이잖아요. 피팅이라는 건 이제 관이음새, 그러니까 뭐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쉽게 얘기해서 그 사이를 곡선 지역을 갖다가 꺾으려면 뭔가 이음새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이음새 만드는 업체들, 그 외에도 만드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피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 매수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또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피팅이 들어가 있고 엔터주 들어가 있고 반도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매도 쪽은 2차 전지와 역시 바이오. 근데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팔고, 그 외에 이제 뭐 종목군들은 이제 좀 골라서 사는, 매수 쪽은 이렇게 그렇다고 또 업종이 가득 채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터주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엔터주 종목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종 전체로 볼 때는 이걸 업종을 쭉 담았네,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게 각각 공개가 될 텐데, 여기서 엄청나게 오차가 나지 않는다라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체로 비슷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비슷한 게 이제 약간 트럼프한테 떠넘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이상해지면 트럼프 때문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금리가 4.7을 넘어가면 이게 다음이 4.8인데 4.8로 가면 거의 5.0을 바라보게 되는 거라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든 좀 내려가 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코스닥이 연말 이후에 계속 올라가다가 첫 번째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으로 그다음에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종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는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이 붙어줘야지. 안 그러면 막 계속 하루 확 올라갔다 하루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정신사납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중요한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예탁금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게 작년 여름 이후에 작년 6월 두 번째 주 이후에 보시면 20주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주선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반년 정도 되는 추세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거기서 이제 막혔잖아요. 지금 반년 동안 코스닥 시장 발목 잡은 게 수급도 안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도 부담이 되고 뭐 우리나라 투자들은 전부 해외 쪽만 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지금 뒤집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를 보면 많이 빠졌는데 그걸 뒤집었는지는 다음 주로 미룰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그동안에는 예탁금을 좀 무시해야 된다. 예탁금이 연말 연초에 어떤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탁금 가지고 흥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기사에서 뭐 머니무브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후반, 지금부터는 이제 봐야 돼요. 예, 이제부터는 예탁금이 올해 자금 유입 또는 유출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된 거는 들어왔어요. 돈이 일단.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네라고 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근데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 10%고 완전히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되려면 20%. 그러니까 지금 50조 원부터 따지고 보면 60조까지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게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만 보면 이제 추세가 잡힐 수 있으니까 일단 예탁금이 다음 주에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유입이 되느냐. 만약 유입이 된다면 저 20주선 가볍게 넘어가면서 지금 강하게 가는 종목이 더 푸시가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순환매만 정신없이 도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 예탁금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오신 김에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